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대한민국 배우들, 그들의 과거, 현재, 미래를 전격 분석하는 K배우 연구소. 오늘의 연구 대상은 바로 더러운 인연. 여기서 끝내자. 범죄 스릴러 드라마 악연으로 돌아온 이희준 씨인데요. 특유의 색깔이 짙게 밴 연기로 대중을 사로잡은 이희준 씨의 센 캐릭터 열전, K배우 연구소에서 함께 만나보시죠. 이희준 씨가 영화 부당거래와 화차 등의 작품을 통해 신스틸러로 급부상하기 시작하던 2010년대 무렵 쉽지 않아 보입니다. 모든 병원에서 유사환자가 접수됐답니다. 홍반배지 특징입니다. 사망은 주병후의 증상과 완전히 일치합니다. 그는 재난영화 감기로 대중에게 자신의 이름 석자를 각인시키는데요. 이런 역할을 맡으면 대놓고 나쁜 행동을 해도 되니까 하고 나면 카타르시스 느끼는 거야. 불법 미립국자 운반책인 병기 역을 맡아 처음으로 악역 연기를 펼친 이희준 씨. 이후 그는 영화 해무에서 한층 더 강렬해진 변신을 선보입니다. 평소엔 순박하고 유쾌해 보이는 뱃사람이지만 알고 보면 잘못된 욕구와 본능에 충실한 입체적인 캐릭터 창욱이었죠. 감독님하고 촬영 전에 가장 얘기 많이 나눴던 부분이 그거였던 것 같아요. 정상인보다 부족해야 하느냐, 아니면 그냥 이 상황이 몰아쳐서 더 하고 싶어졌느냐, 뭐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나눴었는데, 상황이 더 몰아쳐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느낌을, 그런 인물을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꼽는 이희준 씨 인생 악역은 역시 영화 남산의 부장들의 곽상천. 사람은 인격이라는 게 있고 국가는 국격이라는 게 있어. 각하가 국가야. 국가 지키는 게 내 일이야. 대통령의 신임을 받는 이 경호실장 역은 실존 인물 차지철을 모티브로 한 캐릭터인데요. 재능이 많은 배우인데 그럼에도 엄청난 노력형이에요. 몇십 킬로를 쪄가지고 촬영장에 온 걸 보고 정말 대단한 배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작품에 캐스팅된 이희준 씨는 배역과의 싱크로율을 위해 무려 25kg을 증량. 이병헌 씨나 이성민 씨 같은 쟁쟁한 선배들에게도 결코 밀리지 않는 존재감을 발산합니다. 그런 느낌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막 심장이 너무 벅차서 빨리 물을 마셔야 될 것 같은 느낌. 그러면서 막상 촬영할 때는 그런 것보다 정말 잘하시고 좋은 선배님들하고 연기하니까 너무너무 신났어요. 그리고 5년 뒤 더욱 업그레이드된 악역 캐릭터를 탄생시킨 이희준 씨. 죽이고 보니 죽어 마땅한 인간들이야. 임 씨의 신원이 강원도 연쇄 살인 사건의 용의자인 여모 씨로 밝혀지면서 그냥 살인마 아니냐? 드라마 살인자 이응난감에서 사이코패스 연쇄 살인마 송촌을 연기한 건데요. 남산의 부장들 때도 그랬지만 저한테 이 역할요? 제가 스스로 의아한데 감독이 저한테 그거를 제안할 때, 그럴 때 배우가 정말 기분이 좋거든요. 60대 전직 경찰인 원작 웹툰 캐릭터를 40대 초중반의 이희준 씨가 소화해야 하는 상황. 하지만 그는 매 순간 즐기는 마인드로 배역에 몰두했죠. 2시간 분장을 하고 지우는데 1시간 정도 걸리는 걸 이제 매일 촬영 때마다 했었는데, 뭐 힘들다거나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게 거울을 봤을 때 너무 재밌더라고요. 딱 그 작업실에 그 실존은 칠하손이 사진이 딱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분을 닮으려고 굉장히 모든 메소드 연기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이런 살인자 이응난감의 흥행 이후 이희준 씨는 연이어 드라마 지배종까지 선보였고, 배양액은 세균 덩어리다. 매양의 루머 사실이죠. 대기업 장악을 꿈꾸는 국무총리 선우재 역을 통해 날카로운 카리스마부터 미스터리한 매력까지 제대로 표현하는 데 성공합니다. 희준이 형님 캐릭터가 워낙에 좀 뭐랄까요, 힘이 펄펄 끓는, 저는 좀 낙지 같다 그래야 돼요. 저는 이준이라는 배우를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좋아하고 형의 연기를 너무 좋아하는데, 호흡을 맞추는데 막 형이 막 뭐라 그럴까요, 막 이 바운스를 막 플로우를 막 정말 예측이 안 되게 막 타는데, 호흡을 탁탁탁탁탁 이렇게 맞춰 들어갈 때 그 맛이 어떤 플레이어로서 굉장히 쾌감이 있어요. 하지만 이희준 씨가 악역만 연기한 것은 아니었죠. 그의 진가는 다른 색깔의 배역을 맡았을 때에도 빛을 발했는데요. 죽기
살기로 몸부림치는 그 20살 청년을 그 경찰 2명이 딸랑 제압했다고? 그 경찰 2명만 처벌받는다고? 정의 구현을 위해 진실을 쫓는 사회부 기자 역의 영화 1987. 사관 피해자인데 왜 이게 정당방위 성립 안 됩니까? 성폭력 피해자를 지켜주는 키다리 아저씨 형사를 연기한 영화 미스백. 니는 섹시한 미남 스타일. 그리고 이성민 씨와 함께 완벽한 케미를 보여준 오컬트 코미디 핸섬 가이즈까지. 웃음과 감동을 넘나드는 인상적인 연기로 어느덧 못하는 게 없는 만능 배우로 자리매김하게 됐죠. 그런 이희준 씨가 이번엔 피할 수 없는 운명으로 얽힌 6명의 이야기 드라마 악연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람 하나 죽여줘. 내 아버지. 그는 학창 시절부터 그야말로 막자 인생을 살아온 극중 만악의 근원인 박재영으로 보냈는데요. 이제 빚이 불어나서 한 달 만에 갚지 않으면 안 되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에 몰려서 마침 아버지의 사망 보험금 증서를 발견하게 돼서 이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 관객이 볼 때도 저 나쁜 놈이 저런 더 나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 좀 그럴 법하게 보여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 친구가 저 결정을 할 때 진짜 엄청 내적 독백을 많이 하거든요. 마치 햄릿처럼 아버지를 죽이느냐 마느냐. 근데 저 친구 저 캐릭터로서는 가장 머리를 굴려서 최선의 선택을 하게 되는 그 과정을 되게 중요시했던 것 같습니다. 성폭력부터 사체비제, 살인 청부까지 인간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모든 선을 뛰어넘은 역대급 악인. 그렇다면 이희준 씨가 이 캐릭터에 완전히 몰두하며 연기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뭘까요? 너무 다 좋아하는 동료 배우들이어서 저는 제 것만 잘하면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아주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즐기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제가 해야 되는 것들만 잘 해내자 이런 마음으로 즐기게 됐던 거가 아닐까. 워낙 다른 배우들을 제가 너무 좋아하고 믿게 되니까 전혀 토스만 잘해주자라는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유연한 완급 조절과 특유의 카리스마로 어떤 배역을 맡든 최고의 결과물을 내는 이희준 씨. 앞으로도 이어질 그의 캐릭터 열전 계속해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